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생활 숙박시설 변신 찬스 마담에서 숙녀로 변신 쿠폰 유통기한은 2023년 10월 14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최근 보도자료이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인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시켜 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 숙박시설이 불법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 신규 시설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예 그 주택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이런 방침이고 기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안내해서 2년간의 계도 기간 중에는 이행강제금을 그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그리고 기사용 승인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에 원래는 그 기준이 생활 숙박시설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그 규제 사항이 좀 있어서 생활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 제한을 좀 풀어서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 공고된 생활 숙박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런 변경 찬스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발코니 설치할 수 없는데 생활 숙박시설은 설치는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생활 숙박시설은 제한이 없고 전용 출입구도 오피스텔은 필요한데 생활 숙박시설은 필요가 없고 전용 면적 산정 방식도 생활 숙박시설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안목 치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면적이라도 오피스텔 면적이 좀 작게 산정이 되겠죠.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특혜를 주고서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신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찬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2년의 유예 기간이죠. 이 기간이 끝나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 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1번 생활 숙박시설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숙박용 시설이죠. 그런데 숙박용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고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된다는 점만 강조를 해서 지금 피해자가 많은 상태죠. 한마디로 분양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겠죠. 주택수에서 뺀 상태에서. 그러나 주거로 활용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시세의 10%를 1년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10년이면 그 물건 하나 날아가는 거죠.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오죠. 지금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다. 일정 부분 규제 완화해서.
그래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한마디로 오피스텔은 위치가 좋고 아파트는 예를 들자면 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치가 엄청 좋은 곳에 베란다가 설치된 오피스텔이 생기니까 이거 얼마나 큰 찬스입니까? 마담 같은 숙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찬스이죠. 자, 3번 어둠의 그림자, 1번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자체에서 큰 그림이 있을 건데 그 큰 그림에 위배되는 어떤 그 용도의 변경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에는 절대로 오피스텔 설치하면 그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생숙 하나 살리자고 이걸 변경을 해주면 그 지자체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양이에 붙은 벼룩이 고양이를 삼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겠는가? 왜냐하면 민선시장이지 않습니까? 민선시장. 표를 갉아먹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변경을 시켜주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사항인데 각종 기타 사항들이 있을 건데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주차장 대수죠. 이것 또한 지자체의 큰 그림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했는데 막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민원 제기되고 이런 걸 지자체에서 누가 조과하겠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이 표에 보면 자,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을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찾아가서 보면 결국에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별시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75제곱미터당 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은 뭐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이고 지금은 그 전용 면적 75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진다. 한마디로 생숙의 경우에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면적이.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허가를 해주면 그 지역의 교통난을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게 지자체의 위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큰 그림과 반하는 어떤 생숙의 오피스텔 허가, 이것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산 넘어 산. 자, 생숙을 받은 이유가 주택수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가 큰데 만약에 어떤 그 생숙에서 주택수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보유량이 많다면 다주택자는 그냥 보유세, 양도세 그냥 과도하게 맞을 바에는 나는 그냥 숙박시설로 운영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찬스가 있어도 말짱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용 오피스 인정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오피스텔은 그 업무용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세금계산서 끊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허가용이 된다면 조금 낫겠으나 누가 봐도 생숙은 주거용인데 이걸 그 주거용 오피스텔 한마디로 아파텔로만 인정을 한다면 이것 또한 아주 위험 요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저께 발표된 그 생숙 변신 찬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